김민석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라고 그동안 얘기해왔습니다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의혹은 여전히 그래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의 경조서가 있었고 두 번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배우자가 친정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다. 조의금 출판 기념회 각각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결혼 축의금을 받았을 때 그 액수를 사실은 친정집에 다 그냥 드렸기 때문에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혹은 200, 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그것도 한 2억 정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을 그럼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그 배우자한테로 온 것인데 네. 계좌로 송금이 됐습니까? 상당 부분은 계좌로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그냥 그때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언제 또 따로 언론에서 언급할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언론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장모가 등장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장례식장의 어떤 비용 그리고 출판 기념회, 두 차례 출판 기념회 플러스 장모의 생활비 지원이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장모가 월 200에서 300만 원씩 총 2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줬다는 건데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일부는 계좌로 받았다는데 그 계좌 내역 정도 공개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지적들을 했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았죠, 그죠? 예, 네. 아마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마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됐다면 사실 이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미공 속에 있었을 것이고요. 네. 당연히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그냥 계속 갔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또 다른 출처는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틀째 청문회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네. 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모를 등장시켰습니다. 장모.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이 장모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혹시 그 월에 200~300만 원씩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그 목동 오피스텔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전세금을 네, 또 빌라. 네. 빌라를 했던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꽤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김민석 후보자의 장모가 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 재산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이분도 생활이 이제 막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재력가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그런가요? 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목동에 있는 그 빌라 4층 건물에 4층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건물 하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채무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64년생입니다. 근데 재산 내역을 보니까 2억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정치 자금이 1억 4,800만 원입니다. 네. 그건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통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빼면 본인 돈은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4선 국회의원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18년 동안의 정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64년생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현금 6천만 원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생활을 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개인의 곳간을 늘리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는 것을 좀 전체적인 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장모가 생활비를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200~300만 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사위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국회의원 2번 했는데 그 다음에 변변한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원했던 것이고 또 사위도 미안하니까 본인이 애경사가 있었을 때 들어온 돈에 대해서 또 장모님한테 또 드리고 네. 또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야당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캐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이 정도 선에서 또
중단이 되어야지 여기서 계속 과열되면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어떤 정치 공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6억 원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고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만 어제 있었는데 축의금 장례식장 비용으로 1억 6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출판 기념회, 2차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비어있는 2억 원은 처갓집에서 받았다. 장모가 월 200~300만 원씩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 2억 원은 장모가 지원해 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왜냐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냈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일단 부모로부터 어떤 일정 정도의 돈을 받게 되면 5천만 원까지는 이제 10년간은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당연히 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인사청문회 직전에 이 장모로부터 받은 2억 원 중에 과세 대상이 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직전에 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거듭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조의금도 그렇고 출판 기념회도 그렇고 네. 장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생활비도 그렇고 어떤 증빙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급이라고 한다면은 매해 매달 계좌에 정확하게 그 액수가 찍히고 영수증 같은 게 남아 있는데 네. 이런 비용들은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증명하기 어려울지라도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